그런데 이분들의 공통점은 이전까지 해본 적이 없었다는 겁니다.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듯이 59년생이신 저희 아버지가 얼마 전 갑작스러운 건강 악화로 일을 하지 못하는 지경이 되셨는데요. 저희 아버지 세대인 베이비 부머 세대, 즉 5060 세대는 이미 퇴직을 하셨거나 퇴직을 눈앞에 두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직장인의 가장 큰 고비인 퇴직 후 절대 해서는 안 되는 행동 2가지와 반드시 해야 하는 행동 1가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먼저 구독과 좋아요는 잊지 마시고요. 저 역시 회사를 10년 이상 다니면서 여러 선배님들이 퇴직하는 모습을 보아왔고 퇴직 후의 삶에 대해서도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퇴직하신 분들의 삶은 어떠하던가요? 제 주변에 은퇴한 선배님들의 삶은 생각만큼 풍요롭고 행복한 분은 드물었습니다. 바로 2가지 이유 때문인데요. 첫째는 소득이 끊기면서 오는 불안감, 둘째는 회사 일에 몰두하는 바람에 가족 관계에 대한 불편함이었습니다. 평생 가족을 뒷바라지하기 위해 일터에서 평생을 보냈는데 나이 들어 집에 와보니 가족의 눈치를 봐야 하는 찬밥 신세, 어디선가 자주 듣던 얘기죠.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이 3가지 사항만 주의 깊게 들어주신다면 퇴직 후에 대한 걱정은 조금 더 줄어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야기를 듣고 나서 은퇴 후에 큰 실수로 파산할 수 있는 가능성을 확실히 낮출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뿐만 아니라 조금 더 풍요로운 노후를 위한 힌트를 얻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반드시 하지 말아야 할 행동 첫 번째는요. 소득이 끊어졌다고 해서 퇴직금을 가지고 함부로 투자하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보통 퇴직을 하게 되면 근속연수에 따라 제법 큰 목돈을 퇴직금으로 받게 됩니다. 이렇게 받은 퇴직금으로 현금 흐름을 만들기 위해 여러 투자처를 알아보시는데요. 물론 투자 자체는 나쁜 게 아닙니다. 헌데 직장 생활에 몰두하면서 투자라고는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 갑자기 목돈을 투자하겠다고 나서면 어떻게 될까요? 이건 갓난 아이에게 칼을 쥐어주고 과일을 깎아 먹으라는 것과 같은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즉 매우 위험하다는 얘기죠. 칼을 잘 다룰 수 있는 어른에게는 칼은 굉장히 유용한 도구지만 아이에게는 자신을 크게 다칠 수 있게 하는 흉기니까 말이에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고요? 퇴직을 앞둔 선배님들하고 이야기를 하다 보면요. 연금에 대한 준비가 정말 부족하세요. 퇴직금만 가지고 앞으로 생활을 할 수 있을 것 같지 않으니 이 돈을 가지고 어딘가 투자를 해서 소득이 계속 나왔으면 하는 게 제 주변 선배님들의 바람이었습니다. 그럼 이들이 주로 관심을 가지는 분야가 어디냐면요. 월세형 부동산과 주식이었어요. 아시다시피 월세형 부동산으로는 대표적으로 상가와 오피스텔이 있죠. 몇몇 분은 퇴직금을 가지고 전업 투자를 해보겠다는 분도 계셨어요. 그런데 이분들의 공통점은 이전까지 투자를 해본 적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투자에 대한 공부조차 해본 적이 없었죠. 이렇게 퇴직한 40대 혹은 50대, 60대 분들이 왜 전업 투자자가 되는지 그 사회적 배경이 무엇인지 조사한 책이 있었습니다. 제가 최근 읽었던 도서 개미는 왜 실패에도 불구하고 계속 투자하는가인데요. 이 책의 저자 김수현 씨는 2019년쯤에 이 책을 출간하였습니다. 퇴직을 한 5060 남성들이 왜 전업 투자의 길로 들어서게 되며 왜 주식 매매방이라는 곳으로 모여들게 되는지 조사를 한 책이죠. 참고로 주식 매매방이라는 건 전업으로 투자를 하려는 사람들이 어딘가로 출퇴근을 하고 싶어서 사무실처럼 자리를 빌려 쓰는 공간을 임대해주는 사무실입니다. 일종의 독서실 같은 개념이죠. 학생들이 공부하는 곳이 아니라 주식을 매매하는 공간이라는 점만 다르더라고요. 김수현 씨는 실제 퇴직한 개인 투자자들의 인터뷰를 통해 그들의 대다수가 왜 투자에 실패하고 남은 퇴직금마저 날리게 되는지 깊이 있게 다루고 있습니다. 김수현 씨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주식 매매방을 이용하는 개인 전업 투자자 중 40, 50, 60의 중장년이 국내 매매방의 절대 다수를 구성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예탁결제원의 통계에 따르면 개인 투자자들의 성별 분포는 남성이 57.3%, 여성이 42.7%로 남성이 14.6%나 많았습니다. 보유 주식 수로는 남성이 73.3%, 여성이 26.7%로 남성이 약 3배 가까이 많았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남성이 여성보다 적극적으로 주식 투자에 참여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주식 매매방의 주 이용자들이 남성이라는 사실을 설명하기엔 부족함이 있죠. 이들이 매매방을 이용하는 주된 이유는 딱 2가지였습니다. 첫째, 집에서 나오기 위함입니다. 목적은 매매방에서 매매하려고 하기보다는 출퇴근이었던 거죠. 입실자들은 은퇴 이후 일하는 아내와 달리 자신은 집에서 노는 실업자로 보이는 것을 가장 두려워한다고 합니다. 매매방은 은퇴한 한국 중년 남자가 가족과 이웃의 인식으로부터 자유롭기 위한 자기만의 방인 셈인 거죠. 그리고 아시다시피 집에서 새끼 다 챙겨 먹는 삼식이를 아내가 탐탁치 않아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남자라면 가족을 먹여 살릴 수 있어야 한다와 같이 사회적 기대와 통념에 부응해야 한다는 압박도 받고 있었습니다. 2번째 이유는요, 매매에 집중하기 위해서입니다. 입실자는 매매를 위한 최적의 환경을 설정함으로써 나태해지지 않기 위해 매매방을 이용한다고 합니다. 집 혹은 PC방에서 혼자 매매를 하게 되면 몸이 퍼지고 정신이 해이해져서 상황 인식과 판단력이 흐트러지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듣고 보면 학생들이 집 놔두고 돈을 내고 독서실에 가는 이유와 똑같죠. 주식 매매방이라는 단편적인 예를 들었지만 이외에도 퇴직금을 가지고 해본 적이 없는 프랜차이즈 음식점을 한다거나 신도시 상가를 매입하는 등 준비 없이 투자에 뛰어드는 분들을 우리는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추천드리는 것은 시간은 조금 걸리더라도 퇴직 전부터 투자에 대한 공부에 돈을 써보라는 겁니다. 책을 읽고 강의를 듣는데 그리 큰 비용은 사실 들진 않습니다. 남은 생에 걸쳐서 계속 투자를 해야 하는데 공부하지 않고 실전에 바로 돌입하는 게 굉장히 이상하지 않습니까? 2번째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은 바로 너무 이른 상속과 증여입니다. 자녀에게 모든 걸 해주고 싶은 부모의 마음은 누구나 다 똑같을 겁니다. 저 역시도 이제 막 걷기 시작한 아이를 위해서 뭐든지 해주고 싶으니까 말이죠. 그런데 저는 자녀에게 상속을 너무 일찍 해서 가족 간의 사이가 나빠지는 경우를 종종 보았습니다. 상속이나 증여를 일찍 해주는 경우는 자녀의 사정이 여의치 않을 때 보통 해주게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상속이나 증여는 최대한 늦게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자식이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어떻게 도움을 주지 않느냐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그런데 자신의 모든 걸 내어주고 나면 부모는 자녀에게 기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지금의 베이비 부머 세대인 5060 분들의 형제 평균은 대략 5명 내외일 겁니다. 그런데 그 5명의 형제가 부모 2명을 모시기가 어디 쉽던가요? 일례로 제가 몇 년 전에 부동산 거래를 했을 때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해당 물건은 소유주가 사망을 하고 소유주의 부인이 자녀 1명과 거주를 하고 있던 아파트였습니다. 매도를 하면서 상속을 마무리하려던 참이었죠. 소유주의 부인이셨던 할머님은 휠체어를 타고 자녀분들과 복덕방에 오셨어요. 그런데 그 거래가 편안하게 진행이 되었을까요? 아니었습니다. 계약금부터 거래 대금까지 대표자의 계좌로 저는 쏘려고 했었거든요. 근데 형제들은 n분의 1로 나누어서 각자 계좌에 쏴달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한 형제에게 입금되고 나면 입 닫고 안 줄 거라면서요. 형제들이 다투는 걸 본 할머님은 머리를 싸매고 굉장히 부끄러워 하셨습니다. 이런 경우는 단 한 가지 예시일 뿐이지만 주변에서
장남에게 남은 자산을 모두 물려주었더니 형제들 간에 문제가 생기고 게다가 자신을 모시지 않게 되는 사례도 종종 들어보셨을 겁니다. 작금의 세대는 부모님의 도움 없이는 내 한 몸 뉘일 방한간 얻기가 어려운 시기인 건 맞습니다. 그렇다고 자신의 노후를 모두 포기하고 남은 자산을 자녀에게 물려준다면 자녀는 이를 고마워하고 부모의 부양 의무를 기꺼이 감수를 할까요? 저희 부모님이 조부모를 모시기 어려워했던 것처럼 지금 청년 세대 역시 부모를 모시기 더 어려워할 겁니다. 자녀에게는 자녀의 인생이 있듯 부모 역시 부모 자신의 인생이 있습니다. 저 역시 부모님의 없는 살림에서 물려받을 생각은 요만큼도 없지만 부모님이 모은 얼마 되지 않는 자산은 부모님께서 돌아가실 때까지 모두 쓰시고 가시는 게 제 바람입니다. 물론 부족하면 제가 더 도와드리겠지만 말이에요. 저는 자녀에게 무언가 물려주려고 하기보다는 자녀가 어릴 때부터 이 자본주의에 대해 더 공부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격려해 주는 것이 오히려 더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려면 부모 본인이 자본주의에 대해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어야겠죠. 앞으로 제 영상을 보시면서 함께 공부하면 충분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구독과 좋아요는 잊지 마시고요. 앞서 노후에 절대 해서는 안 되는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째는 준비 없는 투자는 하지 말 것. 둘째는 함부로 자녀에게 이른 증여나 상속을 하지 말 것. 이번에는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노년에 이르러서도 할 수 있는 활동을 만들자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활동은 노동을 뜻하는 것만은 아니고요. 취미를 포함한 시간을 풍요롭게 쓸 수 있는 모든 행동을 의미합니다. 지난번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아버지가 건강 악화로 일을 갑자기 그만두시게 되니까 상당히 우울해하시고 심심해 하시더라고요. 오히려 그냥 몸을 가만히 두시는 걸 못 견뎌 하셨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정신 건강을 위해서 그리고 좀 더 즐거운 노후를 위해서는 재미와 보람을 느끼는 활동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상상을 해보죠. 지난 뜨거운 여름날 공원을 다닐 때 그때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많은 노인분들이 그냥 혼자서 멍하니 앉아서 시간을 보내시거나 옆에 다른 노인분들과 친목도모를 하며 담소를 나누시는 분들도 있었죠. 이 정도면 양반입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낮부터 술을 마시기도 하죠. 보기에는 썩 좋지 않습니다. 이렇게 낮 시간을 보내다가 집으로 돌아가는 그 노인분들을 제법 많이 보셨을 겁니다. 이런 모습이 진짜 우리가 원하는 노년의 모습인지 곰곰이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제가 원하는 노년의 모습은 이렇습니다. 어떤 분야에서건 계속 왕성한 활동을 하는 어른이요. 저는 자주 상상을 합니다. 제가 투자를 좋아하니까 이 분야에 대해서 예를 들어보죠. 앞으로 저는 계속 공부를 해서 지식을 쌓아 나갈 겁니다. 그리고 그 지식을 다른 분들과 공유하는 미래를 저는 상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인들이나 후배들이 저의 조언을 얻기 위해 저를 찾아오는 모습 같은 거예요. 때로는 그게 저희 자녀 혹은 손자 손녀들이 될 수도 있겠죠. 혹은 투자 커뮤니티에서 알게 된 그 누군가일 수도 있고요. 이처럼 자신의 능력을 타인을 위해 쓴다는 것은 굉장히 보람된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는 저는 지금 무엇을 해야 할까요? 저는 그게 바로 독서라고 생각을 합니다. 독서는 돈이 적게 들면서 만족도가 굉장히 높은 활동입니다. 2만원짜리 책을 사면 일주일 동안 읽으면서 알차게 시간을 보낼 수도 있고요. 책을 읽고 나서 생각을 정리하는 글을 쓸 수도 있고 얻은 지식을 통해 수입을 창출할 수도 있죠. 책을 살 돈이 부담이라면 동네 도서관에만 가도 수만 권의 책을 무료로 볼 수 있으니 정말 효율이 좋은 취미라고 생각을 합니다. 노년에 이르러서 왕성하게 독서를 하고 공원에 앉아서 책을 펴고 읽고 있는 모습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물론 책을 읽는다고 삶이 바뀌겠어?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 있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정말 존경하는 어르신들은요, 전부 독서광이셨어요. 그분들의 말씀 한마디에는 무게감이 느껴지고 젊은 세대와의 대화에서도 이질감이 없었습니다. 즉 세대 차이를 못 느낀다는 뜻이에요.
세대를 초월할 정도의 생각의 유연함을 가지셨으니 삶이 얼마나 풍요로울지 상상이나 되시나요? 물론 이분들과 같은 수준이 되려면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책도 보고 대화도 나누는 등 노력이 필요합니다. 다만 우리가 다음 세대인 자녀와 손자, 손녀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자 한다면 독서하는 거요. 저는 지금이 가장 빠를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분야라도 좋습니다. 가장 쉬운 만화책도 좋아요. 눈앞에 있는 무슨 책이건 일단 한 페이지를 읽어보시는 건 어떨까요? 오늘 영상에서 은퇴 후 절대 하지 말아야 할 2가지 뭐였죠? 바로 첫째, 은퇴 자금을 가지고 섣불리 투자를 하지 말라. 둘째, 상속이나 증여를 너무 일찍 하지 말자. 그리고 반드시 해야 할 일은 풍요로운 노후를 위해 꾸준히 즐겁게 할 수 있는 활동을 해보자 였습니다. 저는 이렇게 쉽게 말씀드리지만 현실은 정말 어렵다는 거 저도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오늘 말씀드린 3가지 사항에 대해서 한 번쯤 생각해 보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세요. 아마도 일상에서 작은 변화가 생기지 않을까요? 앞으로 저희 부모님과 여러분의 풍요로운 노후를 위해 제가 열심히 영상을 만들 테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